이 사연은 서울 한남동에 거주하는 한 가정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저택은 마치 유럽의 고성을 연상시킵니다. 정문을 지나 구불구불한 돌길을 따라 오르면 나타나는 3층 건물의 위용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었죠. 이른 아침 저택 곳곳에서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꽃꽂이는 어떻게 준비됐나요? 정혜란의 목소리가 응접실에 울려 퍼집니다. 쉰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세는 곱고 우아했어요. 진주 목걸이와 샤넬 수트로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은 대기업 사모로서의 품격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부인님, 흰 장미와 유칼립투스로 준비했습니다. 하인이 공손히 대답하자 정혜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택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관리되어야 했고 그 책임은 오롯이 그녀의 어깨에 있었죠. 거실 온도는 적절한가요? 습도 조절기도 확인해 보세요. 정혜란의 까다로운 성격은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완벽주의가 아니었어요. 30년 넘게 대기업 사모로 살아오면서 체득한 생존 방식이었죠. 한 번의 실수가 가문의 명예에 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관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정혜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30살의 아들 태윤이 저택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의 태윤은 아버지를 많이 닮았죠. 정혜란은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태윤아, 어서 와. 정혜란은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아들을 맞이했어요. 태윤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가볍게 포옹했습니다. 모자 간의 정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어머니, 오늘 말씀드린 일 기억하시죠? 태윤의 말에 정혜란은 잠시 긴장했습니다. 며칠 전 태윤은 예비 며느리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었죠. 정혜란은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해했어요. 물론이지. 수진 씨 말이죠? 네, 어머니께서 마음에 드실 거예요. 태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란은 아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태윤이 진심으로 수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럼 언제 뵐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에 모시고 오겠습니다. 정혜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아들의 결혼은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가문에 합당한 며느리인지 확인해야 할 책임감도 느껴졌죠. 알겠어요.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머니,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태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정혜란은 이미 머릿속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중요했어요. 특히 이런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인들에게 저녁 준비를 지시한 후 정혜란은 개인 서재로 향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과 고급 가구들이 그녀의 지적인 면모를 보여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남동의 경치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정혜란의 마음은 그리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저택의 현관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태윤이 먼저 내린 후 조심스럽게 차문을 열어주자 하나의 작품 같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수진이었습니다. 27살의 수진은 마치 잡지에서 걸어 나온 것 같았어요.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선을 따라 우아하게 흘러내렸고 크림색 원피스는 그녀의 몸매를 완벽하게 살려줬죠. 진주 귀걸이와 에르메스 핸드백까지 모든 것이 세심하게 계산된 듯 조화로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혜란이 현관에서 수진을 맞이했어요. 첫 대면의 순간 두 여인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정혜란은 수진의 아름다움의 순간 감탄했지만 동시에 그 완벽함이 어딘가 인위적으로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수진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예의 바른 톤이었어요. 그녀는 정혜란에게 깊숙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매너도 완벽했죠. 그동안 태윤이 얘기 많이 했어요. 반갑습니다. 정혜란은 미소를 지으며 수진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수진은 저택의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집이시네요. 마치 미술관 같아요. 고맙습니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시죠. 거실로 이동하는 동안 정혜란은 수진을 관찰했어요. 그녀의 걸음걸이부터 말투까지 모든 것이 교육받은 상류층 여성의 그것이었죠. 하지만 어딘가 모를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정말 예쁘죠? 태윤이 자랑스럽게 말하자 정혜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수진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수진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미술을 전공했거든요. 수진의 대답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정혜란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갤러리 큐레이터라면 나름 괜찮은 직업이었죠. 어느 대학을 나오셨나요?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졸업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정혜란은 수진의 답변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저장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래서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순간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정혜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힘드셨겠어요. 정혜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수진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죠.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하인들이 식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란은 수진과 태윤을 다이닝 룸으로 안내했어요.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 간단한 저녁이라는 것이 프랑스 요리 풀코스였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메인, 디저트까지 완벽하게 구성된 만찬이었죠. 와, 정말 대단하세요. 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지만 정혜란은 그녀의 표정에서 미묘한 계산을 읽어냈어요. 마치 이 모든 것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수진은 완벽한 테이블 매너를 보여줬어요. 포크와 나이프를 다루는 솜씨도 능숙했죠. 하지만 와인을 마실 때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정혜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와인은 어떤 빈티지인가요? 수진이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물었어요. 정혜란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질문 자체는 자연스러웠지만 수진의 눈빛에서 뭔가 어색한 기색을 감지했죠. 2000년도 보르도 와인이에요. 샤토마고 특별 빈티지죠. 아, 정말 좋은 와인이네요. 향이 정말 깊어요. 수진이 와인을 음미하는 척했지만 정혜란은 그녀가 실제로는 와인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진짜 와인 애호가라면 절대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수진 씨도 와인을 좋아하시나요? 네, 갤러리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정혜란은 속으로 작은 의문표를 그었어요.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태윤은 수진을 향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고 수진 역시 그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정혜란의 예리한 눈에는 수진의 행동이 다소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윤아,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 식사 중간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태윤이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자 수진은 우아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진이 없는 사이 정혜란은 태윤에게 말했어요. 수진 씨 정말 예쁘구나. 그렇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한눈에 반했어요.
태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혜라는 그런 아들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태윤아, 수진 씨 가족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알고 있니? 왜요?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태윤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였습니다. 정혜라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한편 복도를 걷던 수지는 화장실 대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그녀는 저택의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값비싼 그림들과 골동품들이 즐비한 모습에 수진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모퉁이에서 청소부 은희와 마주쳤어요. 아, 죄송합니다. 은희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수진의 표정은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가면이 벗겨진 것이죠. 길을 막고 있네요. 수진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거만한 톤이었습니다. 은희는 깜짝 놀라며 황급히 비켜섰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위를 좀 살피고 다니세요. 수진이 지나간 후 은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본 수진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보여준 우아하고 예의 바른 모습과는 정반대였죠. 수진이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식사가 재개됐습니다. 다시 완벽한 미소를 지은 수진을 보며 정혜라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집어낼 수는 없었죠. 어머님 정말 맛있었어요. 요리사분이 훌륭하시네요. 고마워요. 우리 집 요리사는 20년째 함께하고 있어요. 와, 그렇게 오래? 정말 좋으시겠어요. 수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정혜라는 여전히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정혜라는 수진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수진 씨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가족을 이루는 것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태윤 오빠 같은 좋은 분을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완벽한 답변이었지만 정혜라는 그 순간의 당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정혜라는 수진과 태윤을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부드러운 조명이 켜진 공간에서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수진 씨, 우리 가문의 전통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혜란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났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집안은 3대째 사업을 이어오고 있어요. 그만큼 가문의 명예와 전통을 중시하죠. 네, 태윤 오빠에게서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수진의 대답은 여전히 완벽했어요. 하지만 정혜라는 계속해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태윤과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문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에 따른 책임감도 있고요. 순간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경직됐어요. 정혜란의 말이 일종의 압박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물론 이해하고 있어요, 어머님. 전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태윤이 끼어들었지만 정혜란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수진 씨 혹시 해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프랑스에서 1년 정도 연수를 받았어요. 어느 도시에서요? 파리에서요. 정혜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수진의 프랑스어 발음이나 와인에 대한 지식을 볼 때 정말 파리에서 1년을 보냈는지 의심스러웠죠. 파리의 어느 지역에 살으셨나요? 말의 지구에서 살았어요. 아, 그곳이라면 정말 좋은 곳이죠. 저도 자주 가는 곳이에요. 정혜란의 말에 수진이 살짝 긴장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혹시 더 자세한 질문이 나올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늦었는데 오늘은 이만. 태윤이 시계를 보며 말했지만 정혜라는 아직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이전에 다른 연인이 있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이 당황했어요. 이번에는 감추지 못할 정도로 분명한 동요였습니다. 그런 건 과거 일이니까. 어머니, 태윤이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정혜란의 질문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미안해요, 수진 씨.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었나요? 정혜란은 사과했지만 그 순간의 수진의 반응을 충분히 관찰했어요. 분명히 숨기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화가 어색하게 끝나자 태윤은 수진을 데리고 저택을 떠났어요. 정혜란은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하며 수진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어머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진의 인사는 여전히 완벽했지만 정혜란은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계산적인 것을 느꼈어요. 차가 떠난 후 정혜란은 혼자 응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의 모든 순간들을 되짚어보며 수진에 대한 인상을 정리했어요. 바로 그때 청소부 은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부인님,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은희야, 잠깐. 정혜란이 은희를 불렀어요. 은희는 걸음을 멈추고 정혜란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태윤이 데려온 분 어떻게 보였어? 은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복도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예쁘시더라고요. 다른 건 없었어? 정혜란의 예리한 시선이 은희를 향했어요. 은희는 그 시선을 받으며 결심했습니다. 사실, 복도에서 잠깐 마주쳤는데, 은희는 조심스럽게 수진의 다른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혜란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혹시 앞으로도 그분을 보게 되면 자세히 관찰해 줄 수 있어? 네, 부인님. 은희가 대답하자 정혜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란은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수진에 대한 의심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틀 후 태윤은 다시 수진과 함께 저택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내자는 명목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랑 정원을 좀 산책하고 싶어요. 그래, 좋지. 날씨도 좋으니까. 정혜라는 미소를 지으며 허락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진을 더 자세히 관찰할 기회라고 생각했죠. 태윤과 수진이 정원으로 나간 사이 정혜라는 은희를 불렀습니다. 은희야, 2층 게스트룸 청소 좀 부탁해. 네, 부인님. 은희는 청소 도구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게스트룸은 수진이 가끔 사용하는 방이었습니다. 태윤이 늦은 시간에 올 때면 수진이 그 방에서 쉬곤 했죠. 청소를 하던 중 은희는 화장대 서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수진의 지갑 속에서 다른 이름이 적힌 신용카드가 보였습니다. 박미영이라는 이름이었죠. 은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걸 정혜란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부탁을 생각하며 일단 확인해 두기로 했어요.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온 것이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은희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청소하다가 남의 물건을 뒤지는 건가요? 수진이 화장대 쪽으로 다가오며 위압적으로 물었어요. 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있을 때는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수진은 은희에게 바짝 다가섰어요.
그녀의 눈빛이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보신 것 있으면 입 다물고 계세요. 알겠어요? 네, 네.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수진의 협박 같은 말투에 두려움을 느꼈죠. 수진이 나간 후 은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본 수진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한편 정원에서는 태윤과 수진이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수진아, 어머니가 어떠신 것 같아? 좋으신 분 같아요. 다만 조금 까다로우시긴 하지만. 수진의 말에 태윤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성격이 좀 그래. 완벽주의시거든. 너무 신경 쓰지 마. 괜찮아요. 이해해요. 수진은 태윤에게 다정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정혜란이 날 의심하고 있어. 더 조심해야겠어. 태윤 오빠 어머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돼.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내 진심을 알아주실 거야. 태윤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더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정혜란에게 개인적으로 대화를 요청했어요. 어머님, 잠깐 둘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정혜란은 수진을 응접실로 데려갔어요. 둘만 남자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한 게 많은 걸 알아요. 하지만 태윤 오빠를 정말 사랑하고 이 가문의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혜란은 그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건 많은 책임이 따르거든요.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배우고 싶어요. 정혜란은 수진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진심처럼 들리지만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았죠. 수진 씨, 혹시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나요?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 당황하시는 것 같아서.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전에 사귀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배신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기가 힘들었는데 태윤 오빠를 만나고 달라졌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정혜라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그녀의 표정을 관찰했어요. 뭔가 꾸며낸 이야기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다음 날 오후 정혜라는 개인 사무실에서 비서 김 과장과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과장님, 제가 부탁드린 일은 어떻게 됐나요? 네, 부인님. 김수진 씨에 대해 조사해 봤습니다. 김 과장은 파일을 펼치며 신중한 표정을 지었어요. 30년간 정혜란의 비서로 일해온 그는 이런 민감한 업무에 익숙했습니다. 일단 겉으로 드러난 신상 정보는 맞습니다.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졸업, 현재 강남의 한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근무 중이고요. 그럼 문제 없는 건가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에 심각함이 묻어났어요. 정혜라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했습니다. 어떤 이상한 점이죠? 대학 시절 기록이 너무 깔끔해요. 마치 의도적으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들의 기록도 모호한 부분이 많고요. 정혜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역시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 특히 과거 연인 관계나 금전적인 문제는 없었는지요. 알겠습니다, 부인님. 김 과장이 나간 후 정혜란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수진에 대한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죠. 한편 저택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은희는 며칠 전 수진에게서 받은 협박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인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은희는 수진의 지갑에서 본 다른 이름의 신용카드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었죠. 그날 저녁 태윤이 혼자 저택을 찾아왔어요. 수진은 갤러리 일 때문에 늦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에 대해서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태윤이 먼저 운을 뗐어요. 정혜라는 아들의 말에 놀랐습니다. 의심한다니 무슨 말이니? 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져요. 수진이도 부담스러워해요. 태윤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정혜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태윤아, 엄마는 그냥 내가 좋은 사람과 결혼했으면 하는 마음뿐이야. 수진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왜 믿어주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혹시 수진이의 배경이 문제인가요? 부모님이 없다고 해서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태윤의 말에 정혜라는 당황했어요. 아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죠. 태윤아, 그런 게 아니야. 저는 수진이와 결혼할 거예요. 어머니가 반대하셔도요. 태윤이 단호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혜라는 아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윤아, 잠깐. 하지만 태윤은 더 이상 듣지 않고 저택을 떠났어요. 정혜라는 혼자 남겨져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은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부인님, 괜찮으세요? 은희야. 정혜라는 은희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은 아들과의 갈등보다 수진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은희야, 수진 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은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정혜란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결심했어요. 부인님, 사실 며칠 전에 수진 씨 방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무엇을? 다른 이름이 적힌 신용카드요. 박미영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정혜란의 눈이 번뜩였어요. 역시 뭔가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수진 씨가 저를 협박했어요.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은희의 증언을 들은 정혜란은 확신했어요. 수진은 분명히 정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고마워. 앞으로도 계속 관찰해줘. 네, 부인님. 그날 밤 정혜란은 김 과장에게 긴급히 연락했어요. 과장님, 박미영이라는 이름으로도 조사해보세요. 수진이의 다른 신분일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부인님. 내일까지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혜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진의 정체가 무엇이든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의 의무였죠. 이틀 후 김 과장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인님, 박미영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정혜라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박미영, 즉 김수진은 과거에 여러 차례 사기 행각에 연루된 전력이 있습니다. 주로 부유한 남성들에게 접근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었고요. 정혜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최악의 예상이 현실이 된 것이죠.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3번의 결혼 약속을 했지만 모두 파혼됐습니다. 매번 상대방의 재산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고요. 특히 마지막 경우에는 상대방이 거액의 피해를 봤습니다. 정혜라는 손을 떨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태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혹시 현재도 다른 신분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여러 개의 신분을 번갈아 사용하거든요. 정혜라는 즉시 태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며칠 전 언쟁 이후로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죠. 한편 수진은 태윤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정혜란과의 갈등을 이용해
태윤을 더욱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정말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수진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태윤은 그런 수진을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어머니는 원래 까다로우신 분이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이 가문의 며느리가 되고 싶다고요. 수진의 말에 태윤은 더욱 감동했어요. 그는 수진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죠. 수진아, 우리 결혼 날짜를 좀 더 앞당기는 게 어떨까? 수진의 눈이 번뜩였어요.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말이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설득할게. 우리 다음 달에 약혼식을 올리자. 오빠. 수진은 감동한 척하며 태윤을 끌어안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택에서는 정혜란이 은희와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은희야, 앞으로 수진 씨가 오면 더욱 조심스럽게 관찰해줘. 특히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들을 자세히 봐달라고. 네, 부인님. 그런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정혜란은 잠시 망설였지만 은희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수진 씨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은희는 놀랐지만 이미 수진의 이상한 행동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 은희야. 이틀 후 태윤이 수진과 함께 저택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태윤의 표정은 진지했고 수진은 그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무슨 말이니? 수진이와 다음 달에 약혼식을 올리려고 해요. 정혜라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여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직 수진의 정체를 태윤에게 밝히지 못한 상태였죠. 태윤아, 너무 성급하지 않니?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수진이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태윤의 단호한 말에 정혜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태윤아, 수진 씨와 단둘이 얘기할 시간을 좀 줄 수 있을까? 어머니. 괜찮아요, 오빠. 어머님과 얘기해 볼게요. 수진이 나서며 말했어요. 그녀는 이미 정혜란의 의심을 눈치채고 있었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태윤이 나간 후 응접실에는 정혜란과 수진만 남았어요. 두 여인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 아니 박미영 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정혜란의 말에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드디어 들통난 것이죠. 수진의 얼굴에서 그동안 유지해왔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죠? 처음부터 의심했어요. 당신의 완벽한 연기에 속을 줄 알았나요? 정혜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수진은 여유롭게 소파에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태윤은 완전히 제 편이에요. 어머님이 뭘 말씀하셔도 소용없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혜란이 서재 문을 열자 태윤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태윤 오빠. 수진이 당황하며 일어섰지만 태윤은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다 들었어요. 복도에서 전부 다. 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사랑했던 여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충격이 그대로 드러났죠. 오빠, 설명할게요. 과거 일이고. 과거 일이라고요?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태윤이 소리쳤어요.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분노와 절망이 폭발한 것이죠. 저는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진심이에요. 수진이 마지막 변명을 시도했지만 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진심이라고요? 당신이 뭔지 알고 있어요. 사기꾼이잖아요. 태윤, 나가세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태윤의 단호한 말에 수진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애원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저 같은 여자 다시는 만나지 못할 텐데. 그러길 바라요. 정혜란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수진은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노려본 후 저택을 떠났습니다. 수진이 떠난 후 태윤은 어머니 앞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태윤아. 정혜란은 아들을 끌어안으며 다독였어요. 아들의 상처가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었죠. 어머니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왜 저는 그녀의 거짓말에 속았을까요?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중요한 건 지금 깨달았다는 거야. 정혜란의 위로에 태윤은 조금씩 진정했어요.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혜란은 은희를 불러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은희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의 용기 덕분에 큰일을 막을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부인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 집사로 승진시키려고 해요. 급여도 대폭 인상하고. 은희는 깜짝 놀라며 정혜란을 바라봤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제안이었죠. 정말인가요? 당신은 이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했으면 해요.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가치를 드디어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인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달 후 저택의 테라스에서 정혜란과 태윤이 나란히 서서 한남동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윤은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평생 속았을 뻔했어요.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태윤아.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살겠어요. 어머니의 조언도 잘 들을게요. 정혜란은 아들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번 일을 통해 태윤이 더욱 성숙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태윤아, 좋은 사람은 분명히 나타날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네, 어머니. 저택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어요. 정혜란의 예리한 직감과 은희의 용기, 그리고 태윤의 깨달음이 만나 위기를 극복한 것이죠. 며칠 후 아침, 은희가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당당하게 업무를 시작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부인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그래, 은희야. 고마워. 정혜란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남동 저택에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정혜란은 가문을 지켜냈고 태윤은 소중한 교훈을 얻었으며 은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더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죠.